이번 시간에는 NCS 실전 문제풀이 문제 해결 능력의 조건 추리에서 토너먼트, 순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유형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24페이지의 25번 문항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경찰청이 어떤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한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주어져 있는 5가지의 유형을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중 조건에 따라 대안별 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할 때 1순위하고 4순위를 옳게 짝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순위 결정에 대한 토너먼트 유형 문제에서는요, 뭐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그러니까 순위를 결정하면 되는 거죠. 네가 총점이 몇 점이고 몇 점이고 몇 점이고 각 대안별로 총점을 전부 다 계산하실 필요는 굳이 없을 경우도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안전그물 설치에 대해서 총점을 다 더하시겠죠. 이렇게 보통 다 더해서 다 더하고 이렇게 여기 물론 숫자가 크지 않으니까 더해서 정말 총점의 크기를 비교하실 수도 있어요. 이 문제 안에서는. 그죠? 제가 좀 안목을 넓혀 드리는 차원에서 이런 방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사실 좀 약간의 직관력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표를 딱 보셨을 때 일단 전체적으로 점수가 좀 저조한 이 심일 자율 방법에 대해서 가장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드실 수도 있죠. 4, 3, 1, 5, 5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쪽을 보시면 5점이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점수가 낮죠. 그래서 얘를 제거하신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지금 이쪽 두 개가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의 어떤 분포 상태가. 그랬을 때 좌우로 비교하시는 거예요. 너가 플러스 1,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플러스 1, 퉁. 이제 제로 게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2, 여기가 플러스 1, 그러면 플러스 1 남죠. 그래서 다시 플러스 1. 그럼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둘의 점수가 같아요. 이렇게 같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옆에 있는 거 점수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얘가 월등히 높잖아요. 얘가 월등히 높으니까 얘하고 점수가 같다는 건 둘이 1, 2위를 결정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1, 2 또는 2위를 결정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담반 편성과 CCTV 설치도 같이 보시면 없고요. 1점, 여기 2점, 여기 1점, 퉁, 동점. 둘의 점수도 같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3위 또는 4위가 결정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게 숫자가 작으니 세로줄로 이렇게 각 대안별로 점수를 다 더하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만약 숫자가 좀 두 자리가 나왔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계산하는 것이 시험장에서 굉장한 부담으로 오거든요. 시간도 많이 쫓기는 것 같고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하시는 것도, 물론 얘를 날린 후에 점수가 상대적으로 이쪽이 높다, 얘와 비슷한 분포를 가진 얘와 비교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직관력을 좀 발휘해 드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식으로 좀 비교하시는 게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동점인 경우에는 여기죠. 평균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법적 실현 가능성, 법, 효, 행, 요 순으로 온대요. 그 다음에 기,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지금 효, 행, 그 다음에 기, 그리고 부여하되. 네 가지죠, 네 가지 순서입니다. 여기까지 오지도 않을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법효 행기입니다. 법부터 갈게요. 그러면 얘가 높죠. 예. 그래서 1위는 누구다? 안전그물 설치다라고 해서 3, 4, 5번을 이렇게 수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과 2번으로 범위가 좁혀졌죠. 그리고 4순위 보겠습니다. 4순위. 그러면 얘네 쪽에서인데요. 법 보시면 동점이죠. 행, 효죠, 효. 효과성 보시면 동점이죠. 행 가시면 얘가 더 높네요.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4이다. CCTV 설치다. 이렇게 해서 2번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숫자들이 작은 상태에서는 좀 과한 방식일 수 있지만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 제가 적어드릴까요? 비교 대상끼리 상대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리 능력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저기 뒤에 상황 판단 유형을 볼 때 자료 해석 유형도 좀 살펴볼 텐데요. 수리 능력과는 다르게 막 숫자들의 계산을 통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계산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 문제 해결 능력에서의 수리와 관련된 부분은요, 그것이 부가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이런 식의 판단을 요구하는 형태가 꽤 많다라는 사실을 조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26페이지에 27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축구대회에 대한 상황이네요. 지금 32개 팀이 참가해서 한 조에 4개 팀씩 8개조. 규칙에 따라 진행이 되고요. 4팀이 현재까지 2경기씩 치렀고요. 마지막 경기는 A팀과 C팀이 그리고 B팀과 D팀이 경기를 할 때 다음 중 항상 참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참이 아닌 것. 네. 자, 그럴 때 조 1, 2위가 16강 진출하고요. 순위 결정하는 기준이 승점, 골 득실차, 다득점, 승자승, 추첨의 순서로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 잘 맞춰서 기준에 따라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승점이 3점, 3점, 1점, 0점 이렇게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2경기씩 한 상황이죠. 자, 선택지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가공하거나 우리가 재편집하거나 할 상황이 아니죠. 선택지를 보면서 그때그때 추론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A팀이 C팀과의 경기에서 이긴다면 승점 3점입니다. B, D팀의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조 1위로 무조건 진출하죠. 예, 요거는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A팀이 C팀과 1대1로 비기고, 그죠? 그 다음에 B팀과 D팀이 0대0으로 비겼다. 그럼 나머지 한 게임에 전부 무가 하나씩 다 이렇게 추가되는 상황이고요. 그럴 때 16강에 진출하는 것이 A, B팀이냐? A는 확정적이죠. 승점에서 이미 2승 1무로 조 1위를 확정했으니까요. D는 탈락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죠? 예, B하고 C 누가 진출하느냐인데 A와 C가 1대1로 비겼으니까요. 여기 승점이 하나, 득점이 하나 늘어나고 실점이 하나 늘어나면서 비교해 볼 때 승점 동일하죠. 골 득실차 마이너스 1 동일합니다. 다득점 3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요? 승자 승의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C팀을 볼까요? C팀. 마지막 경기를 치르기 전까지 C팀은 A팀하고 남았고 B하고 D하고 경기를 했겠죠. 당연히 D하고는 이겼고 B하고한테는 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상대적인 전적이. 그러니까 당연히 C팀이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B팀이 확정적으로 어디까지? 승자승의 단계까지 갔을 때 진출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선택지도 옳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A팀은 B팀을 상대로 B팀은 C팀을, C팀은 D팀을 전부 이겼니? 마지막 경기를 진행하기 전에 상황으로 가정해서 이제 문제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A랑 C랑 남았죠? 그럼 B, D입니다. 전부 이겼죠? 그래서 B랑 이겼다. 괜찮습니다. B는 D팀 빼고 A, C랑 했죠? A한테 지고 C한테 이겼죠? C한테 이겼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C는 A 빼고 B인데 B한테 지고 D한테 이겼죠? 그럼 C는 D를 이겼다. 네, 전부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도록 하죠. D팀은 마지막 경기의 결과와 관계없이 16강에 진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D팀을 가능한 한 진출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상황을 몰아가시는 거죠. 극한 상황으로. 그러면 정말로 안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요 상황은 좀 지우고요. 그럼 D팀을 어떻게 놓을까요? D팀을 뭐 1승 했다. 무조건 이겨야죠. 그렇죠? B하고 이겼으니까 B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A를 이기게 하세요. A 승점 3점이죠. 그럼 C가 2패가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B, C, D가 전부 승점이 같게 되죠. 그러면 골 득실차를 따지게 되는데 C팀이 A팀하고의 마지막 경기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득점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아예 없다? 그렇진 않다. 라고 해서 4번의 선택지를 항상 참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화면에서 5번 선택지가 잘려 있는데 잠깐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C팀과 D팀이 함께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C팀과 D팀이. 그럼 볼게요. 지금 AC에서 만약에 C가 이겼어요. 그러면 2승 1무죠. 여기 2승 1무입니다. 그 다음에 B하고 D에서 D가 이겼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가 1승 2패고요. 얘가 1승 2패죠. 그죠? 그럼 이미 C하고 D가 동시에 진출하려면 전부 승리를 거두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AC가 출전하게 되는 거죠. 네, C하고 D하고 동시에 출전할 수는 없다. 진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바로 페이지에 227페이지에 그 28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네 팀이 참여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항상 옳은 추론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겠네요. 자, 순위 결정 기준을 보시면 1위한테는 4점, 3점, 2점, 1점, 1점 간 차이로 차등 점수를 부여하고요. 합산 총점의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총점이 동점이면 1위를 누가 많이 했니? 1위 수가 같으면 2위를 누가 많이 했니? 그리고 그럴 때는 둘 다 같을 때는 공동순위 결정하고요. 종목별 순위는 반드시 결정된다. 이런 건 뭐 제한 조건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져 있는 종목별 결과에서 순위를 당연히 점수로 환산해서 보시는 게 혼동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겠죠. 1위는 4점, 4위는 1점. 거꾸로 갑니다. 2위, 3위는 점수가 달라지죠. 1위는 4점, 3위는 2점, 2위는 3점. 그 다음에 3위는 2점. 이렇게 되죠. 자, 요거 계산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중간 총점이라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1점이 나오고요. 여기 3점, 1점, 1점, 4점이죠. 이렇게 하시면 9점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2점, 3점, 2점, 1점이죠. 여기 8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점, 4점, 4점, 3점. 12점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중간 점수를 일단은 체크하시고 그리고 선택지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A팀이 종목 마에서 1위를 한다면 얘가 1위를 합니다. 그럼 4점이 부여될 거고요. 15점이 되겠죠. 그러면 종합순위 1위가 확정되느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A팀의 1위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팀, 당연히 마 경기 전까지는 1위였던 D팀의 상황. 그죠? 자존심이 걸렸는데. 그러면 정말 A팀이 확정이 되느냐? 만약에 D팀이 3위에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3점이 부여되면서 15점이에요. 일단 합산 총점은 동일합니다. 그럼 뭘 가지고 따져야 되죠? 1위의 순위요. 4, 4. 두 번이, 4, 4. 이렇게 찍을게요. 4, 4. 두 번. 4, 4. 두 번. 그죠? 그리고 2위입니다. 1위 횟수가 같으니까요. 3, 한 번이죠? 근데 여기 3, 여기 3이죠. 예. 그렇다면 1위가 확정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D가 1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D가 1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고요. 자, 두 번째 선택지 가죠. B팀이 종목 마에서 C팀의 순위에게 뒤지면 종합 순위에서도 C팀에게 뒤처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B하고 C는요, 중간 합산 점수가 9점, 8점으로 1점이 크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만약에 2위 이상이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B가 C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 1점만 이기고 있는데 내가 2위 차이로 이상으로 너한테 진다면 당연히 C를 이길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요?
1위 차이로 진다면, 그죠? 그럼 동점이 되는 거죠. 동점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1위를 많이 했던 횟수, 2위 많이 했던 횟수, 이렇게 따지는 거죠. 얘가 설사 1위하고 2위 했다고 쳐볼게요. 1위 했으면 4점이 여기 있을 거고 한 번, 여기 4점 한 번, 네, 동일합니다. 2위로 갈게요. 2위 했으면 3점, 여기 3점, 여기 3점, 두 번, 한 번. B가 이기죠. 얘가 1위를 해도. 그리고 2위, 3위 이렇게 되면 1위는 이미 달성했던 건 B팀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C팀이 안 되겠죠. 그래서 1위 차이로 B가 진다면 그래도 B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옳은 추론은 아니다라고 두 번째 보기 소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기 갈게요. C팀은 종목 마의 결과에 관계없이 종합순위에서 최하위가 확정되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C팀을 가장 높게 부여해 보는 거죠. 그럼 4점을 줍니다. C팀한테. 그럼 얘가 12점이 되죠. 12점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요. C가 1이고요. 그 다음에 B가 여기요. 네. 그러니까 지금 A와 D는 이미 점수 차이가 좀 크잖아요. 그러면 C한테 1위로 4점을 주고요. 그리고 B한테 4위를 줘서 1점을 준다면 당연히 C가 B를 이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C가 항상 최하위로 얘는 확정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죠. 발레 하나를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발레. C가 1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B가 4위를 했다라고 보면 이쪽이 훨씬 점수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3번도 안 됩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팀이 종목 마에서 2위를 한다면 이번엔 D팀이 종목 마에서 2위를 해요. 종합순위 1위가 확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선택지 1번과 4번이 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렇죠? 네. 얘가 2위를 한다면 얘가 1위를 해도 얘가 이겼잖아요. 그죠? 아까 1번에서 판단했던 그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죠? 한 문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요. 2위 한다면 당연히 얘가 확정이에요. 얘네들은 안 되고요, 당연히. A조차 이기죠. 그래서 확정된다. 이 4번의 선택지가 항상 옳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종목 마의 결과에 따라 어떤 팀이든지 종합순위 1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C팀을 한번 볼까요? C팀? 가장 최하위였던 C팀. 그렇죠? 1위를 할 수 있느냐? 그럼 C팀한테 몇 점을 줘요? 12점을 줍니다. 그죠? 플러스 4점이 되면. 그죠? 플러스 4점이 되면. 그런데 지금 이 D팀이 꼴등해도요. 1점 먹잖아요. 1위를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C팀은 불가능이다. 다른 팀 판단할 거 없습니다. 발레는 하나면 되니까요. 그래서 5번 선택지도 항상 옳다고 추론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페이지를 좀 뒤로 넘기셔서 255페이지에 26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4명의 참가자가 음악 경연을 하고요. 다음 자료를 근거할 때 옳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사선 긋겠습니다. 지금 1차 심사위원 점수가 있고요. 100점 만점으로 있고 여기 지금 하나가 비어있죠. 여기 그냥 비어있는 자리를 기억이라고 해볼게요. 국민 참여 투표 결과는 니은 디귿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그리고 점수 환산한 게 10만 표죠. 지금 10만 명이 참여해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만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공 3개 지우시고요. 25점 그대로 가시면 되고 17.5점 따라오시면 되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할 게 뭐냐면 둘의 합산 점수가 몇 점이죠? 얘가 지금 42.5점이 돼요. 그죠? 그럼 나머지가 얼마냐? 57.5점이다 정도는 체크를 하고 들어가세요. 즉 니은과 디귿에 부여될 수 있는 점수의 둘의 총합이 이 범위 안에서 점수가 획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억은 당연히 이제 100점까지만 가능하죠. 최대한 맞았을 때. 점수가 낮은 거는 이제 한선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변동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서 지금 선정하고요. 반영에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의 점수를 합산해서 참가자별 총점을 산출합니다. 총점이 가장 낮은 참가자가 탈락.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그들 모두를 탈락자로, 동점자까지 싹을 탈락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번 해결해 보셔야 되겠죠. 자, 공동 탈락자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공동 탈락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완벽하게 다 오픈되어 있는 A와 C만 놓고 한번 볼까요? A와 C. 이것도 전체를 다 점수를 합산하지 마시고요. 상대적인 비교하시면 되죠. 앞서 판단하셨던 방법대로 2점이 크고요. 동일하고요. 이쪽이 5점이 더 많습니다. 그럼 플러스 3점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더 많죠. 네, 점수를 뭐 다 계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A랑 C랑 점수를 비교하면 A가 더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동 탈락자가 생길 수 있느냐? 당연히 C를 기준으로 C가 지금 A보다는 크니까 A는 탈락자가 안 되겠죠. 그럼 C하고 B, D 중에서 점수를 적절히 조절해서 가장 낮은 점수가 동등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까? 이건 가능하겠죠. 점수 분포를 벌릴 수 있는 점수의 그 풀이 이 정도 되고요. 여기도 0점부터 100점이겠죠. 그 안에서 점수를 갖게 만드는 가능성이 아예 없을까? 이런 것들은 제끼시는 게 좋아요. 이걸 확인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점수를 맞춰보고 그래 몇 점으로 탈락자가 있을 수 있어 라고까지 판단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A는 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렇죠. 일단 C한테 이기고 있으니까 A는 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맞겠죠. 옳지 않은 것은 죄송합니다. 표시가 잘못됩니다. 생길 수 있어?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하죠. D가 국민참여 문자투표에서 몇 점이죠? 42.5점인 거죠. 그럼 D가 여기가 디귿이죠. 내가 42.5점을 받았을 때 B가 탈락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B가 탈락했을 것이다. 그러면 42.5점이니까요. 몇 점인가요? 여기 15점인가요? 네, 15점 이렇게 부여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B하고 D에서는 D가 더 크죠? 점수가 더 큽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100점 받아도 10점만 더 이쪽이 더 앞설 수 있는데요. 이미 여기서 월등한 점수로 이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부여했으니까 얘가 이기죠. 그러면 지금 B 또는 C 이 둘에 대해서 탈락자를 결정해 보시는 거, 그거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3점 플러스고요. 6점 플러스죠. 6점 플러스예요. 이쪽이 플러스 6점입니다. B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데 국민투표에서 지금 몇 점이에요? 2.5점까지 앞서고 있죠. 그러면 2.5점, 8.5점. 그럼 여기가 토탈 8.5점이 B보다 많은데요. B가 그러면 C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심사위원 점수에서 8.5점 이상 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 98.5점 이상 받으면, 98.6점 이상이라고 할게요. 네. 그래 받으면 B가 C를 이겨서 C가 탈락할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C가 탈락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B가 탈락했을 것이다. 확정적으로 이야기했던 3번 선택지는 우리가 옳지 않다라고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번 선택지 5번도 이제 학습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죠. B와 D의 국민참여 문자투표 수가 같다면, 그럼 같다 그러면 요거의 절반이니까요. 여기의 절반이니까 8점? 좀 안 되는 거죠. 그럼 대충 한 28점 정도로 볼게요. 28점. 이거보다 좀 안 됩니다. 이렇게 받았다면 B와 C 중에서 탈락자가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A는 C보다 크니까 A는 아니에요. A는 탈락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C하고 D를 볼까요? C하고 D를 보시면 이미 점수 다 오픈됐죠. 여기 1점 많고요. 여기 2점 많고요. 똑같죠. 그럼 C가 D보다 1점 많아요. 그런데 여기가 한 10점 정도 더 많죠. 그러면 D가 이겼어요. 그럼 D가 C를 이기죠. 이렇게. 그러면 A하고 D는 탈락자가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그러니까 당연히 B와 C 중에서 탈락자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 D가 C보다 국민참여 문자투표를 1,500표 더 받았다면 탈락하지 않을 것이다.
D가 C보다. 그러면 1500표니까 얼마죠? 1.5점이죠. 네, 1.5점 더 받았다면. 그럼 이미 D하고 C에서 보시면 아까 이쪽이 점수가 여기가 1점, 여기가 2점, 그러면 여기 1점 더 받는 거죠. B하고 C, 지금 이게 좀 데이터가 섞여 있습니다. C하고 D에서 보시면 여기 플러스 1점이죠. 그죠? 그런데 D가 C보다 1.5점 더 받은 거죠. 그럼 여기가 0.5점 더 크겠네요. 그죠? 그럼 D는 탈락하지 않는다. 네, 맞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마지막 문제, 우리가 토너먼트식, 그 순위 결정하는 문제의 마지막 문제에서도 상대적인 비교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른 문제에도 이 문제에 국한해서만 되는 거라는 그런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라고 보지 마시고요. 다른 문제도 적용 가능한 것들을 확대해 보시고 연습하시면 유용하게 쓰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토너먼트 문제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